여성 연쇄살인범 아일린 워너스, 미국의 최초 여성 연쇄살인범이라고 하죠. 1991년 미국에서 35세 아일린 워너스가 체포됩니다. 그녀는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무려 6명의 남성을 살해했죠. 그러나 그녀는 체포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죽을 만한 놈들만 죽였다. 정당방위이다. 자신이 이 남자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 남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살인 행각의 시작은 자신을 성적 도구로 삼으려는 남자를 향해서 총을 쏘며 시작되었죠. 1989년 11월 30일 플로리다의 고속도로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던 51세 리차드 멜로리의 차량을 타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워너스의 손을 핸들에 묶어놓고 그녀를 폭행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고, 이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녀는 가까스로 가방에서 권총을 찾아 그를 향해 발사합니다. 이때 그녀는 그 현장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긴 뒤 멜러리의 시신과 차량을 몇 마일 떨어진 숲속에 버리게 되었는데, 사건 이틀 후 그의 차량이 발견되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 후 1990년 6월 1일 미국의 국도변 숲속에서 47세 데이비드 스피어스가 6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그 후 일주일 뒤 이번에는 9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40세의 찰스카 스케이든의 시신이 전기 담요에 쌓인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또다시 한 달 뒤인 7월 4일 교통사고가 난 채로 운전자는 도망가 버려진 차, 비어있는 차가 발견되었는데 조사 결과 65세였던 피터 심슨 소유의 차였고, 내부 문 손잡이에서 워너스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여자 2명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기에 심지 실종과 관련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경찰은 지역 전당포를 조사하던 중 심지의 소지품을 처분할 때 발행해준 영수증을 발견하고, 차에 남겨진 지문과 영수증의 지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 지문임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경찰은 워너스가 심지 실종 사건에 관련된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반면 차를 버리고 도주한 워너스는 계속해서 살인을 이어나갔고, 1990년 8월 4일 50세 트레이 버레스가 2발의 총상을 맞은 채 또다시 숲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9월 12일에는 전직 경찰서장이었던 56세 찰스 틱 검프리스가 머리와 몸 등에 7발의 총상을 맞은 채 사망 후 발견되고, 2달 뒤엔 62세 월터 제노 안토니오가 4발의 총상을 입은 채 연달아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은 이 모든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 워너스를 잡으려고 집중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91년 1월 9일 워너스는 볼루시아 카운티의 라스트 리조트 바에서 체포되었고, 그녀의 연인이었던 티리아는 다음 날인 10일 펜실베니아주 스크린턴에서 체포됩니다. 하지만 워너스는 체포된 후 자신이 이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 남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이라는 아일린 워너스. 그녀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1956년 2월 29일 미국 미시간주 로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이름은 아일린 캐롤 피트먼이었죠. 워너스의 삶은 그녀가 자각하지 못했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불행했는데, 세계의 수많은 살인마들의 우울한 어린 시절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들게 자란 듯 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10대의 미성년자였으며 워너스에게는 1살 많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는데 수많은 범죄를 반복하다가 7세 소녀를 납치하여 성범죄를 일으킨 죄로 종신형을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죠. 1960년 1월 워너스가 4살일 때 그녀의 어머니는 남매를
외 조부모에게 떠넘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버려지게 되죠. 그러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두 남매에게 잦은 구타와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워너스가 11세가 될 무렵 할아버지는 워너스를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했는데 훈육을 핑계 삼아 벗겨놓고 채찍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폭행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워너스의 성격은 화를 자주 내고 폭력적이게 변해갔고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이 워너스를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죠. 워너스는 마약과 담배에 손대기 시작하고 생필품과 약, 담배를 얻기 위해서 남학생들과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친구, 이웃들에게도 성적 학대를 당하다가 1970년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하게 되고 미혼모 시설로 보내져 출산까지 하고 아들은 입양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외할머니가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며 동시에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워너스와 오빠를 집안에서 내쫓았기 때문이죠. 어찌저찌 남매가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둘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만 했던 어린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은 몸을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거리에서 살게 됩니다. 숲에서 생활하며 몸을 팔아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였던 1974년 5월 음주운전을 하며 총을 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녀는 옥살이를 1년간 하게 됩니다. 출소 이후 1976년 워너스는 플로리다를 떠났고 그곳에서 69세의 요트클럽 회장 루이스 그레치를 만나게 되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느낌, 포근한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던 그녀는 69세의 노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단기간의 연애로 결혼하게 된 사연이 이슈가 되면서 지역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유명한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고서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종종 싸움을 벌이고 문제를 일으켰고 돈을 심하게 낭비해서 점차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는 남편이 돈을 주지 않을 때마다 남편의 지팡이로 그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았고 남편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면 지역 술집을 다니며 술을 마시고 돈을 썼는데 워너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행 사건에 연루되며 경찰서를 드나들기 시작하자 이를 참다 못한 남편, 그녀와 이혼하게 됩니다. 워너스는 그렇게 이혼당하고 미시간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오빠가 식도암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과 허망함 때문인지 워너스는 다시 예전처럼 자기 파괴적인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술과 약에 절어서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며 오빠의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1만 달러를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돈이 다 떨어진 워너스는 22세의 나이에 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워너스는 무장강도와 절도, 몸을 팔거나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87년 한 레즈비언 바에서 24살의 호텔 메이드 티리아 무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죠. 워너스는 티리아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곧 동거를 시작하지만 둘 다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기에 주로 워너스가 매춘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30이 넘은 데다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외모가 많이 상한 탓에 얼마 안가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 손님들은 그녀를 찾지 않았고 둘은 재정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워너스와 티리아가 선택한 방법은 연쇄살인과 강도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차를 타고 움직이며 중년 남성 7명을 살해하고 플로리다 남부 조지 고속도로를 따라 시체를 유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다니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전당포에 맡겨 생활비로 쓰게 되죠. 워너스는 티리아를 와이프라고 칭했고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는 못했죠. 1990년 가을
방송에 경찰 당국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여성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것을 본 둘은 급하게 플로리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워노스는 플로리다주의 한 집에서 체포되었고 티리아는 펜실베니아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런데 워노스가 체포된 배경에는 연인인 티리아가 있었습니다. 티리아 자신만이라도 기소를 피하고자 경찰 측에 협조하게 된 것입니다. 워노스가 모든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확신하던 경찰, 티리아에게 워노스의 자백을 이끌어내면 기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티리아는 워노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나에게 뒤집어 씌울까봐 무섭다라고 애원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워노스는 티리아를 정말 사랑했기에 자신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며 살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워노스는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티리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거친 성격을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10월 9일 그녀는 약물주사로 사형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학대받았기에 사형까지는 너무하다라는 동정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성적 도구쯤으로 생각하며 다가오는 남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분노와 증오로 남성 혐오를 했던 그녀. 그녀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았으며 7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민들의 동정과 분노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샤를리스 테론이 워노스의 삶을 연기한 영화 몬스터가 개봉하여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